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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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건국대학교 병원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운치 있는 날에 교수님을 만나 뵙니까 뭔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빗속을 뚫고 저희 비욘디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한다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비가 이번 주 내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코로나까지 싹 우산 씻어주면 좋은데 진짜.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맨날 하던 거가 이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똑같은 일상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상이 행복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요. 맞아요. 소소한 행복, 소확행 그런 네.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양악수술과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특히 네.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수님과 같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질문이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턱관절 장애에 가신 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네. 요즘은 이제 안 가르치지만 가르쳤을 때 한 4, 50명 되는 데서 턱에서 소리 나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하면은 한 50명 중에 한 10명은 돼요. 저도 손들 것 같아요. 한 네. 10명 중에 한 2명은 소리를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어떤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턱관절 장애 중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것과 네. 치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만 치료해야 된다, 큰일 난다, 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치료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그리고 너무 걱정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사실은 이제 제가 과거에 저희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이제 턱 고친다고 하는데 저 턱에서 소리 나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요일 날. 그래서 내가 그거 조금 기다려봐라. 그거가 자꾸만 소리 난다고 손 꺾듯이 자꾸만 이러지 마. 그러면 더 아파져.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면 그것이 아픈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입도 약간 이렇게 잠겼던 것이 괜찮아 풀린다.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뭐 특별한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없이 지내시는 거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우리가 사춘기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가 하나의 어떤 나쁜 질병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인터넷 공간에 보면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이 턱관절 장애가 어떤 뭐랄까 모든 병의 근원이다. 네? 그거는 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뒤 화면에도 나오지만 약간 초반에 이제 오늘 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턱관절증 그리고 진짜 턱관절 장애. 그러니까 그 기준법을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턱관절 장애랑 턱관절증은 다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턱관절 우리가 말하는 장애가 영어로 하면은 템포라만디블라 조인트, 그러니까 턱관절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디스오더예요. 디스오더. 디스오더라는 거는 작은 고장. 그러니까 큰 고장이 디지즈가 아니네요. 네. 디지즈의 구분이 사실은 좀 막연한데, 그러니까 불편하고 좀 통증이 가끔 있는 거를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턱관절 장애라는 건 disability,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글쎄 문으로 말하면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건 디스오더. 그렇죠. 아예 근데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안 열려. 아니 그리고 안 닫혀. 그 문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자동차로 치면 덜덜덜 소리 나는 걸 디스오더인데 장애라는 거는 진짜 장애는 차가 뭐라 그러죠? 차가 가질 않는 거죠. 가질 않는 거죠. 그걸 그 용어가 있는데 속되게 말하는
전 차를 뭐,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그냥 폐차? 더 이상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안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턱관절증의 원인,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그 해부학적으로 원래 약한 사람이 있고 치아가 안 맞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나. 그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몇 가지에 그 속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것이 양악 수술이니까 어떤 턱관절증이 많은 얼굴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턱관절 있는 분을 수술할 때, 양악을 수술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하고 또 그거를 나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턱관절 장애를 아까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증이 있고 턱관절 진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의 기능이 불편한 거,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아파요. 그런 거는 크게 질병이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친구가 농구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아파. 그거는 살짝 삐끗한 거죠. 삐끗한 거죠. 네. 등산했는데 알이 뱄어. 오래간만에 야외에 가서. 그건 그냥 그래. 근데 그것이 계속될 때 어떤 질병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탈구. 입이 벌렸는데 안 다물어져.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다물어져요. 대부분은. 근데 깜짝 놀라고 이제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성 탈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턱관절 내장증이에요. 이거는 턱관절에서 디스크가 좀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허리, 그러니까 디스크 하면 허리가 제일 많잖아요. 무릎에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조금 빠져나와서 주변 조직을 좀 뭐랄까 루즈닝이 왔다 그럴까, 루즈닝, 헐거워졌을 때 우리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 루즈닝이 와서 그게 삐져나오고 신경을 누르면 굉장히 다리도 저리고 아프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이 아픈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등산 가거나 그랬을 때 삐끗해서 근육통 생기는. 그렇죠. 뭐 테니스 엘보 그것도 한 그거죠. 네. 그 인대가 늘어나서 아픈 거죠. 계속적으로. 그럼 한동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엠피드라 그래요. 마이오 페시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에 패인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턱관절이나 교합이 전신 질환을 만들지는 않는다. 근데 일상생활에는 솔직히 불편함을 많이 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이 턱관절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좀 불편감은 줄 있는데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완전히 너무 막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전신 질환으로 퍼지진 않는다 이거지. 근데 그쵸. 이제 어떤 책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 일본 책도 1970년에 쓴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번역한 걸 갖고 와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다 된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어로 된 게 다 진실은 아니야.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책으로 나오면 그게 전부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정보가 다 옳지는 않다. 물론 제 얘기가 다 그 본인들 턱관절 질환에 있는 분들을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죠. 진짜 장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장애. 진짜 장애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입이 이게 최대로 벌렸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 근데 입이 딱 다물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 입이 거예요. 어떻게 안 벌어져요? 예. 그리고 턱관절에도 종양도 생기고 악성 종양, 암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종양이 있어서 이 사람은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한 30년 됐나? 한 27년 됐는데 이쪽 관절이 없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관절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관절이 없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아,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왜냐면 거예요? 이게 턱관절 양쪽 턱관절이랑 치아 맞는 게 어떻게 이 산발이라 그럴까? 이 세 가지의 어떤 맞다는 이렇게 근데 하나가 없어져도 이 두 가지가 잘 훈련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탱을 해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 한쪽 다리가 좀 다쳐서 그러면 절거나 그러면 다른 쪽 다리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해주죠. 근데 이거는 이게 턱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게 유효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기서 뭐 그렇다고 치료할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은 지금 진짜 치료가 필요하신 분 같아요. 아니 그거 더 이상 치료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데 인공관절도 그 무릎 관절 넣어갖고 그게 뭐 10년 뭐 한 몇 년 그 사용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은 나이 들어서 수술하잖아요. 7, 80대. 더 그쵸. 이상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근데 이거는 젊을 때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계속 갈아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좀 문제가 있어요. 갈아주지 못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사를 굉장히 단단하게 박아놓지만 더 그 잘라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늑골을 잘라서 옮겨 놓는 거예요. 제가 88년에 수술한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치과대학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랑 한 3년 전에 만났나? 그러니까 88년이고 한 30년 됐죠. 네. 예. 근데 그 지금 어떻게 지내신대요? 잘 지내세요. 예. 그래서 아직 거기에 그 너무 다행입니다. 지내시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나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좀 질병도 안 생기게 되지만 생겼을 때 이런 경우도 그냥 지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 그 너무 온몸으로 다 번진다 그런 생각은 하면 좀 곤란하다 그쵸. 이거죠. 그러면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건강의료증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정말 턱관절 장애는 이런 거고 네. 보통 맞춤형 항정사님께서 근데 저분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는 저기 거기 종양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랐다니까요. 종양이 생겼어요. 자르고서는 거기다가 늑골 보면은 늑골은 여기에 이제 뼈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는 코스탈 카트리지라고 카트리지가 그러니까 연골이 있어요. 연골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은 사람이 있다. 아까 그 사진은 늑골을 넣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거보다 제가 더 젊었을 때 88년에 수술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막 너무 우리 몸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적응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거는 턱관절 악교정 수술, 그러니까 턱관절 보통 이게 하는 건 턱관절 내장증이라는 거예요. 턱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크게 한번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여기에서 여기 관절 여기 디스크라는 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벌리면 타카닥 소리가 나요. 요때 요 관절이 턱하다가고 뒤로 들어갈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팝.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날 때가 문제죠.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입이 벌릴 때 더 아프지만 그것도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어떤 치료도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걸 영구적으로 하면은 치아가 교합이 변해버린다고.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그 치료 받는 분들이나 치료하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체득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가 있는 여기서 거죠? 외측 익돌근이라는 게 있어요. 외측 익돌근. 이게 턱을 이제 여기 정상적인 위치인데 입을 이게 쿠션이 작용이 돼야 돼요. 네. 쿠션 작용.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떡 빠져나오면 그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움직여지지 않고요. 박자가 안 맞아서 소리가 그렇죠.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에서 덜거덕 거리는 게 이 도르래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 미닫이 문에서. 네. 근데 턱관절 내장증을 보면은 이게 움직일 때 이 외측 측돌근이라고 턱을 앞으로 꺼내는 벌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앞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육이라든지 좀 약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 보면은 이 어깨 회전근 같은 경우는 충돌증을 근데 만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뚜두둑 소리 나요. 여러분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 턱관절은 다른 관절이랑 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깨에도 이렇게 많이 운동 범위가 높잖아요. 미끄러진다. 이거는 입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미끄러져. 저는 그냥 벌린다고 생각했는데 미끄러지는. 그래야지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이랑 이제 연결되는데 그래갖고 이 관절이 앞으로 다가닥다가닥 소리가 나는 건 그거라고 해서 이게 아무리 턱관절을 치료를 해도
그 턱관절을 치료하는 게 이제 구강내과라고 하는 곳이에요. 뭐 네. 이름은 꼭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에서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뭐 다른 치료를 한다는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건데 거기에서 그 스플리트를 껴갖고 이게 압력이 너무 많이 여기 작용되는 거를 막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로서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지금 두 개가 생겼나 모르겠다. 한번 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고 네. 여기 이 쿠션 역할을 해주고 쿠션을 있고요. 하는 거고 요게 요 근육이 내측 익돌근이라고. 그러니까 팔에서 이제 우리가 회전하는 근육이 제일 그 취약점이 있듯이 여기도 제일 취약점이 있는 근육이 뭐가 있냐면 외측 익돌근. 아까 저기 보여주셨던데요. 외측 익돌근이 고개 탄탄하지 않아요. 턱관절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 탄탄하지. 그러니까 그거가 턱을 앞으로 꺼내는 슬라이딩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슬라이딩을 하냐? 입을 그 벌리려고. 사람에서만 주로 그래. 원숭이도 약간 그런데 직립보행하는 것. 뭐 사람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뭐랄까 천지창조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틀리지만 진화론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다가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턱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밑으로. 눈은 위로 올라오지. 먼 곳을 보려고 그러니까. 먼 곳의 사냥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턱이 잠깐만 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관절은 하루도 쉬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안 쉬어요? 가만히 있을 땐 쉬지.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음식을 씹거나 그 씹을 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벌릴 때 그럴 때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턱관절 여기 보면은 이 직립보행하면서 턱이 뒤로 간답니다. 네. 뒤로 들어가서 입이 이렇게 동물은 쭉 나왔던 게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턱이 이거 이제 강아지 턱이에요. 개턱, 개의 턱. 이렇게 턱이 이렇게 쭉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턱은 이렇게 직각에 가깝다. 그러네요. 완전 다르네요, 모양이. 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네. 모델을 가방 속에서. 저희 그 동주 PD님께서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것 가방 같은데. 조금만 갖다 주시면. 그쵸. 예. 그래서 뭐 위턱까지 갖고 오기는 좀 분량이 많아서 아래만 그걸 갖고 왔어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보면 그 아래 턱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120도가 됐을 때 예쁘다 그러거든요. 이게 네. 보통 직각에 가깝죠. 선생님 여기 카메라 봐주시면서 설명해 여기 주시면 직각에 될까요? 가깝다고요. 직각에 가까운데 사람은 이 턱관절에 이루는 과두라고 그래요. 과두. 콘다일라 프로세스. 이게 커요. 근데 우리가 사람 이하 원시인도 그렇고 이게 크다고 이게. 동물은 이게 커요. 오해돌기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걸 비춰줘 보시면 여기서 동물은 이렇게 오해돌기가 이거는 그러네요. 여기에 이렇게 고기 씹을 때 욱신욱신 하는 거 있죠. 거기 템포랄 머슬이 걸려 있는 건데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턱관절은 무지무지 작잖아요. 동물은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회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동물에다가 이렇게 뭐 고기를 던져준 다음에 턱 받아갖고서는 별로 쉽지 않아. 그렇죠. 그냥 꿀꺽 삼켜야죠. 네. 그리고 이제 씹는 게 뭐냐면 양. 아이고 다른 얘기 가서 안 되겠네. 양이나 그런 것들은 좀 턱관절이 좀 좌우로 슬라이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 이렇게 실험할 때는 원숭이 갖고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있어서는 턱관절이 오히려 발달돼 있고 이게 미끄러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미끄러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외측 익돌근이 입 벌리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근육은 이거 슈프라하이드 머슬이라고 이 아래턱이랑 요 목젖 있는 그 뼈 있죠? 네.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턱을 앞으로 내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는 외측 익돌근. 이거는 밖에서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턱을 어떤 하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으면서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턱.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 턱은 턱끝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턱끝이 없잖아. 없어요. 사람만 이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세져야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계속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런 군이 많이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턱관절을 문제를 만드는 거는 어깨에서 회전근이랑 비슷하게 외측 익돌근이다. 그거는 저속에서 관절을 앞쪽으로 끌면서 안쪽으로 모은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면 그게 아프면 이제 입을 벌릴 때 아픈 거지. 다른 근육은 안 아파요. 여기는 이건 씹을 때 아픈 거지. 그러니까 입 벌릴 때 아프신 거는 그러니까 그 외측 익돌근이라 아까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턱관절증의 원인을 보면 우선 턱관절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좀 약한 데가 다 어떤 사람은 눈 나쁘지, 어떤 사람은 좀 치아가 나쁘지, 어떤 사람은 뭐 목이 좀 약해. 그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해부학적인 그 취약성이 있고, 근데 그 턱관절이 약한데 유난히 또 단단한 음식 좋아할 수 있잖아. 그건 그러니까요. 어떤 취향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또 최상영님께서도 이제 오징어 씹을 때 혹은 견과류 먹을 때 턱이 그렇죠.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셨어요. 견과류도 요새는 이제 먹다 보면 좀 부드러워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 있잖아. 그쵸, 질겅질겅. 아니 이렇게. 오래된 거. 오래된 거요. 말라서 비틀어진 딱딱한 거. 거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야. 요새는 옛날 같이 요새는 그런 오징어 안 먹더라고. 그래서 울릉도 오징어라 그래서 씹으면 안 씹혀요. 먹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오랫동안 먹죠. 아, 그리고 그거 먹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되는 외측 익돌근이 운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뻑하고 아파. 그러면 한동안 아픈 거야. 거기에 자극을 줘서 아픈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디스크가 있어서 전에 이제 치료를 여러 군데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에는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어디가 딱 아프다. 그러면은 한 2, 3주는 쉬어보라 그러더라고. 그걸 자꾸만 움직이고 그거 찔러보고 뭐 하고 이거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아플 수밖에 낫는 없죠. 시간은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안달이 나서 많이 다니는 거고 여기저기 이거는 그냥 기다려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들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왜냐면 자기가 어떤 뭐랄까 그냥 자정작용으로 다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성 탈구로 저기 보존적인 효과가 없어서 TMJ 양측 수술을 받았어요. 저럴 경우죠. 그래서 TMJ 서저리는 사실은 과거에 선생님 내가 많이 처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85년인가 그래요. 86년에 발표했나 그런데 그 뒤로 좀 하다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나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그 활동 범위가 자꾸만 넓어질수록 그게 재발이 되더라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그다음에 치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탁탁 부닥쳐요. 치아가. 그러면 관절에서 자꾸만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조그만 자극이 톡톡 오겠지. 그래서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대나 20대 초반의 여자에서 그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그 작용이 해서 관절이 좀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스트레스랑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턱관절 환자를 보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그때 교수님이 이 사람이 턱관절이니까 이 묶어 그러더라고. 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80년대 초니까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팔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기부수 했어요. 기부수. 그러니까 기부수라고 딱 움직이지 못하게. 턱관절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했지. 근데 턱관절을 이렇게 묶어보니까 뭐 먹을 때 조금이라도 벌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뭐가 작용한다 그랬죠? 외측 익돌근이 작용하는데 못 벌리니까 더 벌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어머니는 왜 계시는 거예요? 그때 40대 초반에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 그랬다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고야. 그리고 소음생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소음생들이.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아프면 나 이거 엄마 아파. 그래갖고서는 많이들 턱관절 치료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너무나.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거죠. 원인인데 그거가 있다는 거를 너무나 건강우려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좀 다른 운동을 좀 해보세요. 좀 뭐 농구도 좋고 거기 또 농구하다 아플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허리 디스크가 했냐면 그 옛날에 보트레이스 했죠. 그래갖고 한동안 아프다가 또 났어요. 근데 테니스 하다가 볼 귀퉁이로 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받다가 삐걱했어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나중에 수술까지 했죠. 그렇지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병 안 걸리나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죠. 걸려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수술이 있어요. 보통 많이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는 물리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음식, 그 다음에 기다림.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제가 디스크를 알아보니까 여기 꼭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턱관절 주사, 뭐 세정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술은 불확실성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턱관절을 수술할 때 이거 디스크 정복 수술 제가 이제 그 정말 이거 갖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아픈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불편한 걸 아프다고 자꾸만 얘기한다. 완전히 다른 증상인데요. 그렇죠. 불편이랑 그래서 이걸 디스크 묶어주는 게 있는데 이 수술을 제가 이제 과거에 한 거가 이것도 이제 다른 그 방송에서 한 거를 이제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요 관절이 여기가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픈 데죠. 여기를 잘라요. 거기를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여기 갖다 버리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크 부분이 뒤로 당겨와서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쿠션 작용을 해서 계속 맞닥뜨리는 곳인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익돌근이 여기거든요. 이게 네.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걸 다시 뒤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극을 주지 않게 이렇게 잘라서 자극이 아니라 이게 아픈 데거든. 이게 여기가 아픈 데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요. 신경도 없고 그래서 디스크 자체는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도 마찬가지로 그 디스크는 뭐 카트리지, 그러니까 물렁뼈 내지 파이브로 카트리지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 자체는 디스크는 아프지 않다니까. 디스크는 죄가 없다니까. 다른 게 끌고 가갖고 허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여기 허리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끌고 가서 뒷부분이 여기는 혈관이랑 신경이 있거든요. 누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픈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재발이 되냐? 지금 이 도표상으로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다고. 여기를 잘라갖고 쐐기식으로 잘라갖고 묶어주면 된다. 근데 이 턱관절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마치 캡 있죠. 모자처럼 생겼어요. 모자처럼. 모자처럼요? 이 디스크가 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이렇게 그 디스크가 넓잖아요. 허리에서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나 그거는 우리가 째고 들어가서 웬만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보여. 왜냐하면 여기서 옆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자 같아요. 캡이라고 있죠, 모자. 네. 모자 같은 조직이라고. 이렇게 그냥 디스크라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얄쌍하게 이렇게 폭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디스크가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일부밖에 안 보이지. 근데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째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한쪽을 뜯어야지 이렇게 내려야지. 그럼 더 큰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쪽이 있는데 이쪽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거기서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추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머지 단추까지 다 뜯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미국에서 수술이 엄청나 많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인정해 주니까 수술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뭐 턱 수술이 그거에 3%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3%도 안 돼. 이제 왜 없어졌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국가 의료보험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서요? 사설 의료보험회사에서. 근데 이거 수술하고 나서
계속 수술한다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병원 다녀서 약 먹고. 그러니까 보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후가 좋지 그러니까 않다는 수술이 어떤 게 거잖아요. 미국은 태어나면 그 검증을 다 해요. 우리가 좀 백시네이션처럼 이거 뭐 에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 몇 %다 뭐다. 그래서 하와이자는 또 오래 가는 줄 알았더니 너무 비슷하더라. 이렇게 하고선 쭉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정작용이 안 돼 있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술, 그 처음 하는 수술도 진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해야지만 그게 이미 인정되니까. 안전성이 입증이 근데 돼야지. 서양에서 한 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 많아요.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전에 얘기해 로보톱이라고 머리 위에 이렇게 얘기해 그런 주셨어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그건 하면 안 되는 수술인데 그때는 또 그게 굉장한 또 수술이지. 그거 말고도 그래서 이 수술도 약간은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이 좀 그거에 대해서 양 수술이랑 연관돼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는데 그런 수술이다 이런 거. 그럼 최근에는 그래서 많이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많이 안 거죠? 하죠. 제가 한 사람도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턱관절 중에 많은 얼굴형과 부정교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합수브루카의 그 무슨 공주지? 공주의 주걱턱이죠. 턱이 이렇게 이가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네,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해 주셨던 공주님이시죠. 공주죠. 네. 여기서 이 합수브루카의 주걱턱이죠. 이렇게 보면 턱이 앞으로 나오고 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하는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턱이 나왔지만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개교합이 동반된 주걱턱. 뭐 개교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턱이 있죠. 무턱이 있으면 턱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이 윗니가 나왔다고 위치아를 하나 빼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죠. 교정할 때요. 그냥 교정 수술 안 하고 교정으로만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무턱인데 아래턱이 개교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턱관절증이랑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무턱? 무턱이 그래요. 맞췄어요, 선생님? 네. 오. 그리고 얼굴이 세모형이에요. 그래서 턱관절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이게 얼굴 딱 보면 얼굴이 세모에다가 무턱이다. 그 다음에 치아가 이렇게 개교합이다. 그러면은 수술하러 오면 이거는 좀 관절이나 상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관절에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겼다. 네. 해부학적인 변화는 건 뭐냐면 관절이 약간 귀퉁이가 조금 이렇게 흡수됐다. 아니면 관절이 짧다. 그 다음에 입을 벌릴 때 이 회전이 안 된다. 아니, 회전만 되고 앞으로 안 미끄러진다. 그러면 요거는 수술 안 하는 게 낫겠다. 턱관절증이 그렇게 있는 경우는요? 왜냐면 이걸 수술을 해도 턱관절이 이게 자꾸만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이 양악수술, 턱교정 수술할 때 다 성장한 다음에 하잖아요. 성장. 이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주걱턱을 수술했는데 다시 또 자라면 어떡하죠?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장, 어떤 턱의 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그때 괴롭고 불편하실 텐데. 그럴 때는 양악수술은 잘 안 해요. 오히려 턱관절 수술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서 수술한 분들한테 이제 턱관절 그렇게 무서운 걸 왜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그 턱관절이 나빠서 그건 아니에요. 턱관절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를 고치려고 그럴 때 뭔가는 그 합리화 시켜야 되잖아요. 뭐 이가 안 맞는다. 그다음에 얼굴 모양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턱관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턱관절 고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그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양악 수술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턱 관절까지 고쳐질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턱이 주걱턱인 경우에는 턱이 큰 거잖아요. 네. 턱이 큰 거니까 관절에 소리 나는 거는 안 고쳐줘도 그 증상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좀 이따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SSRO랑 IBRO가 있는데 IBRO가 좀 편해요. 턱이 나와 있는 경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턱이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줄이는 게 주걱턱 수술이고요. 그다음에 무턱 수술은 작은 걸 큰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으로 치자 그러면 아까 문 그림이 나왔잖아요. 문에서 관절 이렇게 경첩이 있죠. 이렇게 회전. 그럼 네. 문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 경첩에서 힘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죠. 많이 받죠. 주걱턱 경우는 문짝을 작게 만들었어요. 적게. 적게. 그러니까 턱관절증이 있어도 주걱턱은 이거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덜 무거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덜 있을 것 무거워질 같아요. 거 아니에요. 근데 무턱인 경우에는 느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렸을 때는 이 턱관절이 자기는 턱관절이 짧게 원래 생겨서 아니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걸 적응하느라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턱을 길게 해서 모양을 폼 있게 만들면 어떤 그게냐면 이게 무거워. 그리고 이 얼굴에 다른 근육이나 그것들이 이게 너무 텐션 뭐죠? 텐션.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일로 뒤로 들어가야 돼요.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극을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일에 그 스타킹 같은 거를 단단한 고무줄 같은 걸 밴드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관절에서 압력이 가 있지. 압력이 가니까 그게 아픈 거죠. 아픈 것뿐만 아니라 턱이 다시 줄어들어요. 관절이 무너지니까. 아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양악 수술할 때는 관절을 굉장히 주의해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 후에 관절이 변형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변화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4가지 중에서 주걱턱인 경우에는 우리가 문으로 비유하면은 문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턱관절에서 힘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턱관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데는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무턱인 경우에는 이 정도는 그냥 이가 앞으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이때는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개교합이 생겨 있는 경우는 관절이 좀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이런 환자들로 전혀 수술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수술할 때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쪽 관절이 없어도 나머지 관절이 튼튼하고 치아가 잘 맞으면 관절도 그냥 잘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치아 맞는 거를 수술 전에 상당히 잘 맞게 해야 돼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성. 그러니까 수술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분은 지금 중학교 때 그다음에 이제 한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입이 점점 입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어떤 호르몬 체인지라든지 그런 거에서 턱이 자꾸만 관절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흡수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조그매지는 거야. 자꾸만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커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거나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분을 이 벌어졌으니까 이 개교합이다. 그래갖고 수술을 하려고 대들었다가 이게 계속되면 어떡해. 무거워서 그런 건데 이게. 아니 근데 그러면 진행이 다 될 때까지를 기다려서 되는 거예요? 안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안정된 다음에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겁다는 거예요. 관절이 버텨내기가 힘들다는 커지는 거죠. 네. 크게 해야지만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서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참 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해결하고 싶은 게. 근데 재발되면 이게 양악 수술이 부작용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래도 그 환자 때문에 엄청 환자가 어필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마음 쓰이실 그 것 같아요. 1%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조차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사상일이 그게 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이 있는 양악수술할 때 우리가 뭐를 유념해야 되게 되냐면은 해부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콘다일이라 그러거든요. 턱관절의 그 모양이 뼈까지 변화했다. 그러면은 이거 수술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좀 바로 조금 대충. 어느 정도 그리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턱관절증이 있으면 좀 표정이 좀 슬퍼 보여. 약간 좀 지탱해 주는 게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우려증, 건강 우려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선 거기 재발하면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다음에 수술 시에 하악 가드의 위치가 안정된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정으로 잘 준비해서 치아가 잘 맞게 해야지만 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까지는 그래도 턱관절이 좀 증상이 있거나 그래도 제가 수술을 그냥 좀 이 정도는 낫겠다. 근데 요 경우에는 글쎄 한 10명 하면 1명 그럴 수 있다. 그러면 10명에서 1명이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환자도 뭐니 해도 환자가 힘들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환자한테도 좀 워닝을 하고 내가 수술을 하는데 요점이 안 되니까 부가적인 수술 이런 것도 더 해야 되고 그런다. 이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을 맞출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건 몇 번 본 그림이지만 이 턱관절을 이제 수술할 때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마취 상태랑 그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잘 맞았다가 환자가 깨어나면은 근육이 긴장하잖아요. 이거를 잘 조절해서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또 근육 상태가 다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IBRO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용이하다고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SSR라고 하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방법은 이거를 고정할 때 유연하게 해요. 움직이게. 단단하게 하면 여기서 적응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확인은 하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대칭이 있는 경우 보통 이제 한쪽이 좌우가 한 4, 5mm 다른 경우는 이렇게 이게 시상 분할 그러니까 수평골 절단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직골 절단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수술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양악 수술할 때 턱관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는 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내가 굳이 얘기 이제 좀 꺼내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 논문 같은 데서 보면은 턱관절을 원래 있던 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주 키포인트예요. 원래 있던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이렇게 있던 대로 그 관절이 변화가 되지 않게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비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게 했고요. 그러니까요. 비대칭도 교정을 해주셔야 그래서 되잖아요. 국내에서 보면 그런 논문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 양악 수술을 잘 모르시고 하는 거예요. 턱관절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긴 그대로 있고 여기만 어떻게 변화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거 보면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 경험이 좀 외국 논문도 그런 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 나이 좀 한 50 초반까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숙련이 되면 이거는 턱관절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인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어떤 그 변화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화하면 또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구조가 변화하면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SSR랑 IBRO의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그 위아래가 이렇게 착하다가고 맞아요. 위아래가 교합이. 그래서 위 교합은 아래 교합을 포함하고 감싸서, 있어야 돼. 네. 근데 앞에만 감싸고 옆은 안 감싸는 경우가 많다.
근데 옆에도 감싸야 되는 거죠. 옆에도 윈디가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차가 이렇게 달릴 때 기차 레일에 움직이는 게 항상 안쪽에 있어요. 움직이는 바퀴가 안쪽에 있다. 맞아요. 그래야지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관절에서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이 된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턱을 좀 넓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렇게 안아주듯이 이렇게 그렇죠. 할수 위도 있도록. 또 어떤 경우는 또 위가 너무 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좁혀줘야 돼. 아. 그래서 위아래 치아의 그 배열이랑 아래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해 있어야지 수술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위턱을 확장시킨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수술로 꼭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30 아니 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르페라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르진 않지만 벌어지게. 근데 단점이 코가 벌어져 같이. 코가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코가 넓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 그죠. 그건 또 다른 콤플렉스를 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하나의 그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위턱을 이렇게 잘라서 조절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거 슬라이드 뺄라 그랬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이거 큰 보여주면. 수술이긴 하네요, 선생님. 근데 요즘은 환자들이 알고 싶어요. 알고. 그렇죠. 이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데 가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니까 내가 했지. 그렇죠. 알면 못했어.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알면 잘 못해.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질병이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 거는 하겠지만 이거는 선택적인 진료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1948년인가 WHO에 하면 건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disability, 그러니까 팔에 어떤 뭐 팔다리 못 움직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외상 때문에 근데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도 있어야 된다. 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얼굴 모양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컴플렉스를 안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턱관절증이 같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분들, 아까 내가 설명한 게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무턱인 경우 이 사람 조금 재발된 거 보이시죠? 살짝 벌어졌네요. 네. 근데 얼굴 모양은 괜찮지.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치과 의사용에서 법정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수술하고 재발됐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미리 다 알려주고 한다고. 이렇게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런 경우도 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개교합이 있으면서 주걱턱인 경우에는 옷을 줄이는 거거든요. 문으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불편함 없이 이게 치아가 맞는 게 뭐 예쁘게 변화됐네요. 그렇지. 앞으로 4, 5년, 5, 6년 이만 잘 닦고 관리하면 더 오래 그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과 분야에서 모든 데서 치아를 해놨는데 턱관절이 상당히 많이 그 치과 의사들이나 이거 수술할 때 궁합외과 선생님들이나 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이 턱관절인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양악수술과 턱관절의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턱관절 수술을 나중에 한다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아까 왜 그러냐? 턱관절은 여기에 있어서 이 다리 수술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벌려지지도 않아요. 이쪽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술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악수술할 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델리케이트하게 그 어떤 세심하게 주의를 하게 되고 환자들도 좀 이면에 대해서 알고선 해주는 게 이제 자기의 그 양악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준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주셨어요. 교수님 잠깐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루님께서는 이제 광대 수술과 턱관절 장애 연관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광대 수술은 요 앞을 자르는 거거든요. 요 네. 앞을 잘랐을 때 그게 이제 유압이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소리도 나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광대가 이 있다고. 광대가 이 근육 씹는 거 있죠. 그게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 씹으면 여기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아까 외측 익돌고로 입을 벌리는 거, 그래서 광대는 입을 다무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광대가 좀 작아지면, 그러니까 큰 거를 좀 줄이면 편해질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작지 않은 거 광대를 하면 반대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강민성님께서는 이제 미용 양악을 생각 중인데 얼굴 길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라고 질문 뭐 주셨어요. 많이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얼굴을 많이 줄어들면 위치아가 안 보이고 아래 치아가 보이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그런 분이 왔어요. 한번 수술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용 양악을 할 때 얼굴을 줄이는 거는 그 산장이 고려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아주 작고 근데 얼굴이 너무 길고 잇몸이 많이 보일 때 하지 그냥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고려할 사항이 많이 얼굴 있는 것 길이를 같아요. 많이 줄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줄이는 게 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굴이 처져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줄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옷을 입었는데 살을 너무 빼갖고 살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헐렁하게 되면 나쁘잖아요. 예쁘지가 않죠. 영영님께서는요, 수면 중 이갈이를 10년 넘게 해왔고 이제 모래 갈리는 소리가 현저히 크게 귀에 들린다고 하시네요. 침이나 음식물 삼킬 때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원인이 그래서 그 뻔뻔이다 원인이 하셨어요. 이제 그 턱관절이 그 쿠션 장애는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침 삼킬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혈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뼈랑 그 마주치는 소리라고 돼요. 그래서 피질골 네. 소리라고 그러죠. 양피질이라고 이게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 요새 양피질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죠. 그런 거는 관절이 많이 다쳐서인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입을 그 턱이 좀 덜 다물리도록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장치라도 나는 너무 오래 사용하면 그 치아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뭔가 해야 되면 또 이 구조에 뭔가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좀 하긴 하되 왜냐면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사용하다 보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의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스카리 피팽님께서는 이제 구순 9계열 환자의 경우에도 양악 수술을 집도하시는지? 물론이죠. 그런데 구개구순열 환자분 이제 본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왜냐면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게 좀 난점이에요. 난점.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완전. 한 어느 그거는 정도 이제 좋아질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방송에서는 좀 힘드네. 그거는 그러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거는 찾아뵙는 게 뭐냐면 좋을 우리가 것 어떤 같아요. 수술할 때에는 이 양악 수술은 이게 어떤 질병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낫다고 생각할 때 정상적인 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잘 돼야 돼. 그렇죠. 그거를 기대하시고 아니, 수술하시는 더 잘 거니까요. 돼야죠. 네. 왜냐면 공부를 했는데 평균 성적이랑 비슷해. 그 만족하겠어요? 더 올라가야지.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요까지밖에 안 돼서 불만이 생길 수가 해소가 안 수도 된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뭐랄까 심적인 어떤 생각 수술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을 항상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겨울엘사님 질문도 받을게요. 조금 피디님 위로 올려주시면 선생님 빠르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왼쪽 윗뼈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맞추려면 위턱을 잘라내고 교정을 해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20살 대학생이신데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세변에서 정밀 진단은 왼쪽 윗뼈를 잘라내고 왼쪽 그러면 위턱인지 윗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윗뼈를 같아요. 잘라내고 교정. 이거는 질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본인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해를 했는데 나한테 이제 그 글을 쓰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교수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랄까 위표를 잘라내고 그 뜻이 잘라냈다는 말이 벌써 틀리거든요. 이거 없애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배열하는 수술이고 네. 대칭을 위턱을 잘라내고 이 말이 정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그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면서 수술하는 게 요새 이제 추세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보면 동영상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한 6년 전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서서히 하는데 맨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그 수술을 너무 적나라하게 뭐 피 같은 건 나는 게 아니지만 표현하니까 무서워서 제가 좀 한동안 좀 들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기회가 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겨울의 엘사님께서 만약에 가까이 계시다면은 교수님 한번 찾아뵙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팔공님 아까 TMJ 질문 교수님께서 답변 주셨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저희 영상에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네. 달아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이 턱관절 얘기 나오니까 그냥 얘기가 슉 가버리잖아요. 너무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힘든 부분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예요. 다음에도 또 어려운 해주세요. 부분. 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